예, 기재부 장관 14항 다시 한번 거문권 제시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뭐 본인이 작성하셨다니까 잘 아실 거고, 이 구체적인 문안도 직접 증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이핑도 직접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컴퓨터로 작성하셨나요? 어떤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했습니다. 노트북 어디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노트북. 어디에 가지고 있던? 관사에. 네. 예. 워드 프로그램 뭐 쓰셨어요? LG 건데 하나 아니요. 그 노트북 묻는 게 아니고 한글 이거 뭐 프로그램 작성하려면 프로그램 띄워놓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계속 이렇게 기고문을 많이 썼고 네네네. 제가 기고 활동을 많이 했고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쓰던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는 모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국가 비상 입법 기구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이 작성하셨다니까 맞습니다. 물어보는데 예. 증인 근데 아까 이거를 긴급 재정 입법권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둘을 구분을 못 하세요? 제가 이걸 넣은 배경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그런 어떤 그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게 참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참 그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막 법안을 이 100개 이상을 이렇게 참 했는데 다 거대 야당에 차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대로 몇 개만 말씀하셨으니까. 살려도 예, 거기까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는 아까 아쉬움 때문에 예, 문건 요 하단에 페이지 표시 8인지 6인지 돼 있는 거 이건 증인은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없었던 겁니까? 예. 혹시 증인이 사용하신 이거 작성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워드 프로그램에 밑에 페이지 표시가 나오지 않던가요? 한 장씩 한 장씩 있기 때문에 예. 페이지는 페이지 안 넣습니다.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총리 것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 것도 행안부 있었어요. 장관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거기에 장 따라서 작성하셨으면 밑에 페이지 표시가 있어도 뭐 별로 이상할 건 없네요. 이상하죠. 알겠습니다. 계엄사령관을 이 육군참모총장으로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대통령님께서 최종 결심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계엄사령관은 피청구인이 결정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결정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12월 1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이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부처별로 그 기재부 장관한테 줬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3명, 4, 5, 6, 한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 7장. 네. 아까 행안부 장관, 국정원장, 또 어디 있었죠? 국무총리도 있었다고 그러셨고. 네. 맞습니다. 외교부 장관. 예. 행안부 장관 혹시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 경찰하고 똑같은데. 경찰청장. 예. 청장들한테 준 거랑. 알겠습니다. 증인이 포고령 초안 증인이 작성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그런데 피청구인 지시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셨죠? 예. 피청구인이 포고령에서 나머지 부분 수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아까 그 참조하셨다는 2017년 계엄 문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1979년 그러니까 11.6 사태 때 계엄 포고문이에요. 이것도 네. 이때 한번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뭐 실제 상황은 아니고 이 계엄 문건 작성하면서 아마 참고용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보셨을 거고요. 네네. 여기 보면 두 건 다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증인 맞습니다. 이거 보고 아마 초안에도 같은 내용 넣으셨던 네. 모양이죠. 네. 예. 방갈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작성한 이 사건 포고령 1항에는 아까 보셨듯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1979년 포고문이나 2017년 포고문은 물론이고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 있었던 6번의 포고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증인 어떤 포고문을 보고 이 조항을 참조해서 넣은 겁니까? 그거는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12 사태 그러니까 12.6 때 계엄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12.12 때 또 추가로 이제 네. 계엄이 되면서 네. 확대했습니다. 네. 5.18 계엄 말씀하시는 5.18 건가요? 전에 예. 5월 17일 날 했을 17일? 거예요. 예. 네.
그때 그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네,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포고문도 혹시 보셨어요? 그때 봤는데 보긴 봤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어떤 예, 내용? 여기도 보면 네네. 모든 정치 활동 네. 목적의 집회 및 있었습니다. 시위를 금한다는 예. 조항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아까 네. 80년 5월 네. 17일 계엄 예. 그 당시에 포고문을 보고 만든 거라 하셨죠. 그 80년 근데 그거는 그걸 보고 잠시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80년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 조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알고 계시느냐고요. 네,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헌법하고 계엄법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포고문 초안 작성할 때 이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까? 국회 뭐라고? 계엄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은 제한을 할 수 없는 예, 것으로 예, 규정하고 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항을 넣으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회에 피청구인도 이 일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네, 네. 그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는 게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정치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역시 그 같은 문건에 등장하는 건데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 사항 이런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2017년 계엄 문건에 그 방법으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도를 저지하는 방안으로. 혹시 이 내용도 참고하셨습니까? 아, 이 내용은 참고한 게 아니라 있는 거는 확인했는데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그 시간대를 보면 경찰에서는 포고령 선포되기 전에는 일시 국회 출입을 허용했다가 선포 이후에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이 조항, 그러니까 포고령의 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서 국회 청사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본청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은 아무도 제재를 안 받았는데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9항입니다. 이 사건 포고령 5항에 보면 전공의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본업에 복귀할 것을 명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조항도 증인이 초안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맞습니다. 의료인과 같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언급이 계엄사 포고문에 등장하는 것도 이 사건 포고령이 처음인 걸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걸 넣으셨어요? 당시에 그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초안에 업무 복귀를 예, 내리고 피청구인이 있습니다. 초안에 없던 걸 넣으라고 한 게 아니고 초안 처음부터 증인이 넣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인가요? 들어있던 내용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귀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네, 네. 그 선포하던 저녁에 7시 20분경에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대통령, 피청구 그러니까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이렇게 만난 적이 있죠. 네, 이 자리에서 피청구인이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종북 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오늘 밤 10시에 비상계엄 선포한다. 해야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 여러 장소에 출동할 것이니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 잘해달라. 이런 얘기 하셨죠. 뭐 정확한 표현은 기억 안 납니다만 네. 하여튼 뭐 증인 이 자리에서 김봉식, 조지호한테 아까 그런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다 그래요. 네, 앞에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여기에 뒤에 장소가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적어서 주신 거 맞습니까? 아마 기억을 정확히 못하긴 하여튼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꽃하고 뭐 이렇게 서울청장 거하고 경찰청장 거 문건 중에 혹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합니다. 예. 2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엄군, 상당수 계엄군이 실제로 계엄 선포하기 전에 이미 출동할 대상 건물 주변에 이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증인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때 방송에 국회 그냥 생중계로 계속 비춰주면서 못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있고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아, 네. 그거 보셨으면은 네. 이거 나나 피청구인이 지시한 내용하고 다르다. 다시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업무 이렇게 지시하고 뭐 정리하느라고 그걸 못 TV를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그날 자정경에 전화를 해서 국회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 1명씩 들쳐있고 나오라고 해라. 국회의원이 190명 들었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뭐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진우가. 증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추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3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고령 발표된 이후에 11시 23분경에 계엄사령관 박한수에게 전화해서 조지호 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맞지 못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가결이 그날 1시 조금 넘어서 됐잖아요. 그 전에 한 30분 전에 여인영에게 다른 사람 제쳐두고 앞에 알려줬던 그 명단 중에 다른 사람 제쳐두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인영도 그렇죠. 이런 지시를 안 받았는데 여인영이 그 앞에 받았던 14명 중에 이 3명을 특정해서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 자체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혐의도 없고 체포할 수 있는 기구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놈을 체포를 합니까? 네, 네. 이 명단은 누가 정해준 겁니까? 14명. 14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명을 특정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이 주요 포고령 위반 우리가 있는 그런 어떤 정치인들 주요 인물들을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인원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몇 명이 예.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지 몇 명을 딱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상원, 문상호, 여인정 등이 선관위 속보 서버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장비들을 준비해서 출동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증인이 지시하신 건 아니겠죠? 이런 것까지 장관이 네,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까 체포 명단에 보면 체포 명단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여튼 그 명단에 보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 김명수 전 대법원장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증인이 지목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여인영이 자기가 적은? 거기 이제 그 포고령 위반 사항에 관련된 주요 정치인 분들도 계시고 거기 이제 권순일 이렇게 대법관 하신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심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볼 네, 필요가 네, 있겠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지 그분을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포고령에 대해서 피청구인도 그렇게 취지로 묻으셨고 증인도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취지신 거죠? 예?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 몇 사람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도 하셨죠. 그런 적 없습니까? 이재명 없습니까? 대표로요? 제가? 네. 예, 제가요?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인이 하신 게 아닙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이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비상계엄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계엄을 실패했다. 저는 실패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렇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 계셨지만 이게 오래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인식 자체가 다수당의 어떤 그런
폐악질 이런 어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뭐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경고형이었다면 네. 그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이게 경고형이다 이런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략적인 차원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안 맞죠. 알겠습니다. 이 그거는 실패한 이유에 지휘관님만 대해서 저는 그날 뭐 시민들이 빨리 모여가지고 경군하고 이걸 막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막은 덕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장에 동원됐던 군인들이요. 정혜 혹시 본인 수사기록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인 수사기록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저 그 수사기록이요? 영관급 장교들 진술의 내용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거는 못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영관급 장교들이 이날 자신들이 무슨 임무를 받고 여기 가서 뭘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동 지시를 받고 갑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총을 들고 상대에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이런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고. 그래서 상당수 군인들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 요인이 아까 그런 덕도 있지만 저는 못지않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증인이나 피청구인이 이 계엄에 말하자면 실행 인력으로 동원했던 이 군인들조차도 이 계엄의 명분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한번 나중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